안녕하세요. 남희숙 작가예요. 오늘은 시인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남동생 때문에 고민인 50대 후반 미혼 여성입니다. 5년 전 저는 동고동락하던 엄마가 돌아가시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 후 상실감을 추스릴 새도 없이 남동생이 이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20년 결혼 생활에 아이도 셋이나 두었는데 이제 저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저와 살면서 너무 화를 자주 낸다는 것입니다. 욕설까지는 하지 않지만 너무 크게 윽박지르고 자기 주장만 앞세웁니다. 저는 무슨 의견이든 다를 수 있으니 서로 좋은 말로 하자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 그냥 표현을 하라고요. 하지만 남동생은 제 탓을 하기만 합니다. 애초에 내 성질 건든 건 누나다. 왜 나를 나쁜 놈 만드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양이 물그릇을 갈아주는데 물을 찰랑찰랑 채우는 게 고양이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라며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겠다고 하고 물그릇을 하던 대로 두었더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 싶습니다. 동생이 어느 포인트에서 성질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자기 성질을 건드리지 말란 말이 공포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는 동생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처지도 이해하고 해서 웬만하면 맞춰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엄마도 많이 그립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최근 한 석 달 동안 우울증 약을 처방해서 먹고 잘 견디고 있답니다. 저는 동생의 폭력적인 말과 태도가 너무 슬픕니다. 아마 조카들도 아빠의 이런 면이 싫었을 겁니다. 가끔 남동생이 병든 엄마를 모시며 희생한 누나라며 칭송하는 것도 듣기 싫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앞으로 반평생 함께 살아갈 가족으로 잘 지내고 싶은 제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어 속상합니다. 저는 동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누나로서 평화롭고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의 아픈 마음을 잘 치유할 수 있을까요? 남희숙 작가님 꼭 속 시원하게 제 마음에 걸쳐진 거미줄을 걷어내주세요. 제가 무례하게 성질 부리는 남동생으로부터 자존감을 지키면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연자님 너무 간절하시고 힘든 마음이 느껴져서 사연 채택했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사연자님이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안내해 드리는 것 정도예요. 먼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꼭 한 집에 사셔야 하는 아주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50대 후반이시면 이 세대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가사를 대부분 책임지게 되죠. 그리고 그 세대인데 집안일을 잘하는 성향이다. 이러면 사실 웬만하면 이혼을 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동생분이. 자녀들을 아내분이 다 데려가신 거면 그쪽에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 경우는 남동생분 입장에서는 누님하고 같이 사는 이득이 확실하거든요. 밥 해주고 집안일 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의 내면에 있는 스트레스를 사연자님한테 풀면서 자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연자님은 이 동거를 통해서 얻는 게 뭐예요? 가족을 잃고 이제 세상에 남매 둘이 남았으니까 피부치 둘이 뭐 잘 살고 싶은 마음,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인데요.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집이 부모님 유산인데 돌아가시고 상속세 내면 반토막 나니까 뭐 팔 수도 없고 그걸 나누기가 힘들어서 그냥 같이 산다든지.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찾으면 항상 답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사연자님이 따로 살 마음이 없으니까 함께 하시는 건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것의 균형에서 와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 이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이 그 대가인 거예요. 모든 관계가 똑같은 양으로 주고받을 수는 없고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되기는 하는데요. 그 주고받는 거 사이에 양팔저울이 너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면요.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죠.
사연자님 정도의 불균형이면 부모 자식 사이라도 많이들 내보내요. 5년이면 하실 만큼 하신 것 같고요. 따로 사셔도 잘 지낼 수 있고요.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연자님은 지금 희생을 작정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혼자 병든 어머니 말년 지켜드렸고 이제 그걸 동생분한테 해주려고 해요. 근데 상대방을 위한 희생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걸 봤어요. 제 지인 쪽이 남자 쪽이었는데 헤어졌지만 지금도 사랑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부연 설명을 한 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사람하고 평생 살 자신은 없다. 이러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갔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말이 이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보존과 분리될 수 없다. 자기 자아가 온전해야 그 상태에서 베푸는 게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망가지는 종류로 희생을 하면요. 그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 제 지인이 했던 말이 진짜 맞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이건 내 자아가 온전한 상태에서 하는 희생이잖아요. 그건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자기 감정만으로 보면 기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이야. 이러면 사랑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망가진 상태에서 붙들고 있는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는 거죠. 지금 사연자님하고 동생분한테 모두 필요한 건 바로 경계거든요. 우선 동생분은 자기 감정의 경계를 인식하지 않고 사연자님한테 쏟아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 취약성을 인정하고 그게 자기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취약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래 연구했어요. 이 취약성이라는 게 경계 설정하고 관계가 깊은데요. 동생분은 사연자님도 이해하고 계시듯이 여러 부정적인 감정으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힘들다는 감정, 그러니까 취약한 상태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디까지가 내 감정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외롭고 화나는 상태구나. 이건 내 감정이니까 이것 때문에 누나가 힘들지 않게 내가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감정과 상대방하고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힘든 내면을 주변에 있는 만만한 사람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도대체 동생분이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만 아는 감정의 경계가 있는데 그걸 상대방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 없는 게 동생분만일까요? 사연자님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생분의 감정과 상황이 온전히 본인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동생이 그 고양이 물그릇 꽉 채웠다고 막 죽일 듯이 화를 낸다. 그 감정은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연자님은 경계 없이 맞춰주려고만 하잖아요. 원래 감정이라는 건 아주 작은 계기로도 이리저리 막 튀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다 표현하면서 살지 않거든요. 사연자님하고 경계가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브레네 브레인이 한 이런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건 동생분 상태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취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해요. 만약 내가 지금 우울하고 외로워, 참 비참해. 그런데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취약한 감정에 대해서 일종의 마비가 온다고 해요. 실제로 있는데 잠깐씩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감정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감정들도 마비가 된다고 해요. 기쁨, 행복,
공감 이런 것도 다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괴로운 거예요. 전에 제가 두통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뭐 진통제하고 항불안제 같은 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약을 먹으니까 두통은 없는데도 다른 감각도 다 같이 없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뭘 먹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뭐 다 둔해진 느낌인데 그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복용 끝나서 그만 먹으니까 다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차라리 더 나았어요. 이게 정말 극심한 통증이 아니면 다 마비되는 것보다는 좀 아픈 게 낫더라고요. 동생분의 감정도 취약성 관련해서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사연자님이 지금까지처럼 계속 그렇게 경계 없이 받아주기만 하면 그 감정적인 마비 상태가 더 심해지고 더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취약성을 인정하고 경계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동생분도 나아져요. 자꾸 화를 내는 이유도 이거하고 다시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마비되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태에서는 뭔가 확실한 걸 자꾸 붙잡게 돼요. 감정이라는 게 복잡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뚜렷하고 단순한 감정이 분노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취약한 감정들에 시달리고 행복한 감정에도 무뎌지고 할 때 그게 분노라는 감정으로 전환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남동생분을 착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표현을 보고 어떤 분들은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이실 가능성도 높아요. 평소에 바운더리가 분명하지 않은 성품이어서 뭐 불편한 거, 불쾌한 거 잘 표현하지 않고 꾹꾹 눌러 참는 성격인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식으로 불절시켜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체크해 보셔야 할 건 또 뭐냐면요. 원래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변했다. 너무 자주 화를 심하게 낸다. 이런 거면 우울증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해요. 임상에서 많은 경우에 중년 남성들의 우울증이 공격성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보고가 많거든요. 축축 처져 있고 얼굴에 막 그늘이 있고 무기력해서 숨기만 하고 이런 전형적인 우울 증세가 아니라 화를 내는 걸로 우울증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면 본인이 알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괜히 화가 나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사연자님 보시기에 동생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사연자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실 이거거든요. 동생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나도 안다. 동생의 폭언에도 내가 의연할 수 있게 내가 마음을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신데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사연자님 마음만 바꾸신다고 괜찮아질 상황이 아니에요. 두 분은 경계가 없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서로한테 상처를 주고 계세요. 사연자님은 상처를 받는다고만 생각하시겠지만 동생분이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드냐 이렇게 말한다는 건 본인의 나쁜 언행에 자아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말씀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운이 좋으면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사연자님이 우선 하실 수 있는 일은 서로가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독립한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독립이 뭐 인연 끊으라, 멀리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 서로를 돕는 관계라고 인식하면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제가 해외에 사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진짜 가끔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나라에 가거나 그 친구가 한국에 오거나 이럴 때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요.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보다 더 자주 보더라고요. 보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그 감각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덜 쓰게 되는 면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연자님은 세상에 덜렁 둘만 남게 된 남매의 인생이 분리되는 걸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래야 사연자님이 원하시는 좋은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겨요. 따로 사는 것,
그리고 심리적으로 서로에게서 독립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고민 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